김어준의 뉴스 공장.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립니다. 문정인 특보 발언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었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청수님. 네, 목소리 오늘 힘이 있으시네요. 네. 김청수님 목소리가 더 빵빵합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신다고 하고 조만간 한번 나오셔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시점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란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니다, 내가 틀렸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옳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 네. 일련의 대북 전문가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서 동결하자. 그렇게 되면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옳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CBS 인터뷰나 또 어제입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특히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한국 내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을 미리 워싱턴에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은 북한의 체제상 외국 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평양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개춘영 인도의 북한 대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은 북한도 핵실험의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즉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미, 북 간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밝힌 강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 그리고 평화를 길로 간다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국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소란을
피웠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라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고 네. 미국과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고 계산돼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리 그러한 얘기를 밝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그 발언으로 깨졌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경로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분들이 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외교협회장 모든 분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인도 대사가 일본도 북한도 호응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과 인민총참모장 네.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즉각 중단하고 기관과 이 사업을 금지한다 하는 그 제재도 중국이 강하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의 압력을 받는 김정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진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북한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도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과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내에서도 또 각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대표님과 유사한 반응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아마추어의 극치라고 하니까 대표님과도 다르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의 당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청수가 자꾸 우리 국민의당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향된 생각이에요. 대표님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과만 대표님과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남의 정서라든가 혹은 뭐 DJ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계승한다면 이 발언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느낀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무슨 호남의 정서와 햇볕 정책 DJ 국민의당 여기 연관하는 김총수가 이상해요.
굳이 부인하시는 대표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아니, 제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한 게 저- 틀리면 그걸 지적하세요. 예, 대표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대표님과 예. 김종수가 동의하면 됐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최근의 발언이나 입장 등이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에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거꾸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지지 기반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발언이나 최근에 액션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찍 호남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5.18 기념사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걸려오지 않느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 아직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네.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수차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민주당, 현재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의석수로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일당을 지배를 받다가 정치를 보다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겠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좋다. 국민의당이 건재하게 잘 견제를 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소위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치 내용이 영남으로도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지역 정당이 없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꼭 민주당,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 잘하니까 지지는 하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격려와 기대도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못할 때까지 박수 쳐줄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잘할 때 박수 칠 거예요. 예, 예. 잘할 때 박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전 대표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박수 치니까 네. 왜 문모닝 하다가 이제 문생큐냐? 그거 했잖아요. 아니,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잘못해도 박수 칠 거예요. 잘못할 때까지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인데, 제 말은 당연히 그렇죠. 초반에 잘할 때도 국민의당으로부터의 박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저도 박수 얼마나 많이 쳤어요. 예, 대표님을 제외하고요. 예. 아니요, 우리 당에서도 잘한 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하간 국민의당이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할 때 박수치고 잘못할 때 혼내고 뭐 이런 역할이면 당연히 이해가는데, 지금까지는 잘할 때 박수 쳐주는 모습은 안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저도 예. 우리 당에서 잘할 때 박수를 많이 치니까 당내에서도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혹시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뭘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느냐? 또 검찰에 걸렸느냐? 예. 이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검찰에 걸렸느냐? 예. 예, 저는 하도 많이 잡혀다니니까.
네. 그랬는데 예, 지금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옳았다. 당내에서도 대표님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한 오해를 예. 우리 당내에서 아주 심하게 하더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치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다 못하는 것은 잡고 네. 대안 내고 저는 추경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자. 가령 지금 청년 일자리나 노인 복지나 공무원의 증원도 경찰이나 소방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는데 여기에 가뭄 대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또 공무원을 지나치게 증원하는 것도 공공 일자리만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은 대안을 내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고 지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도적 역할로 국회도 정상화되는 거 보면은 역시 국민의당은 희망이 있는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보면 분명 대표님과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당론으로 나올 때는 항상 강성으로 나오니까 이게 당 지도부하고 당내 의원들 혹은 당 지도부와 지금 박지원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캐스팅 보터가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 혁신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그러니까 가급적 당론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결국은 양당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거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주사파운을 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로 양분시키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당에 대해서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보는데요. 국민은 다당제를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일당이 독주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국민은 다당제를 만들어줌으로써 협치, 독주가 아닌 협치를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그런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제가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는 지방선거에 자기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방금 말씀한 대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생각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최근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할까? 가까운 사람도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저도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은 저하고도 한번 좀 상의를 할 건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자되는 내용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뜻은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그 당의 중요한 자산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거니까 이 자리에서 당을 위해서 뛰어달라 요구할 때도 있는데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벌써 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릅니까? 너무 일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미 하반기 되면은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달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여쭤보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대표님은요? 대표님 혹시 저도 지방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하지만 그것을 예. 지금 논에서 우리가 이해 득실을 따지더라도 득이 없다. 지금은 국회에 전념을 하고 당은 당대로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지방선거에 뭐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시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십니까? 예. 지금만 안 하시고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어준 총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 안 하는데 대표님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지금 우문현답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럴 때도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예. 또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게 현답 아니에요. 평범한 질문에 평범한 답변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야지 저희가 길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코너에 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도시 건축가. 요새 소리가 나오셨습니다. 짧아져서 좋습니다. 네. 앞에 이거 자꾸 본론이 워낙 짧아가지고요. 소개라도 짧게 하려고. 오늘은 시간이 꽤 있네요. 예,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좀 길게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워낙 짧아가지고. 지난주에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하신 부분을 이어서 하시느라고요. 영초 언니와 강경화 언니하고 같이 얘기하느라고 네. 아주 굉장히 많은 반응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반응을 받고 또 임명되셔서 제가 뿌듯하고. 그리고 영초 언니 서적 판매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날 일간 베스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네. 검색어 1위가 됐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영초 언니가 이게 들으니까 영초? 제로초? 그러니까 숫자 0초로 검색을 하셨다. 검색하는 게 지금 그게 검색어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0초, 하여튼 1초, 2초, 0초. 뉴스 공장이 청취자 여러분들 참 크리에이티브 하십니다. 근데 그 제가- 0초가 아니라 한글로 0입니다. 영, 한글 0초.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위 했대요? 뿌듯하고요. 근데 저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지난번에 뭐가 죄송하십니까? 아니 제가 남자 화장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30초 하고 갔더니 김진애 토끼냐? 뭐 이런 소리 30초만 하고 도망가냐? 아니, 막 그 이런 앞에 분들이 근데 이제 듣고 갔어요. 영초 언니 이야기와 연결되는 강경화 이젠 장관 이야기가 그 자체로 짧죠. 굉장히 임팩트 있어서 그것도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남자 화장실.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예고가 긴 덕분에 제가 또 매니저를 엄청나게 말아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남자 화장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남자 화장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일단 이것부터 질문하죠. 남자 화장실 특질이 뭡니까? 남자 화장실 특질. 특질. 여자 화장실하고 다른 특질이 소변기가 뭡니까? 따로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은 소변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소변기에서 모든 문제는 남자 화장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화, 남성의 심리 모든 게 소변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쨌든 그 여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고 네. 그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생기는 그리고 문제가 남자 화장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튀어서 냄새가 나고요. 냄새가 제일 저는 뭐 솔직히는 냄새가 제일 왜냐하면 제가 공대 다닐 때 여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대 홍대는 여성들이 온 적이 없어서 여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가서 들어가 썼는데 제일 문제가 냄새예요. 아니 그러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실 때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이 하고 들어가. 그냥 하이. 남자들 그러면 소변기 쭉 서 있다가 몰라.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저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하나하나 상상하게 하지 맙시다. 그럼 근데 4년간 처음에 남자 화장실 드나드셨어요? 아니 뭐 교수 화장실도 가고 그랬죠. 근데 네. 교수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그때는 꼭 여자 교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 교수 화장실에 가서는 이제 남자 교수님이시니까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남자 화장실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겠군요. 그러니까 조예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설계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모든 거는 이 소변기. 근데 맨 첫 번째가 이 냄새예요. 냄새에서 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튀니까요. 뭐냐면은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조준 발사 아니에요. 조준 발사. 예. 아니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멘션에서 온 말입니다. 네. 모든 것은 조준과 발사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조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강도도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급도 있고 핵폭탄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강도는 사람마다도 차이 있지만 개인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어느 때냐에 따라 다르고 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양. 그래서, 담겨 있는 그동안 얼만큼 참았냐. 그렇죠. 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 처음에 폭발적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뒤로 가느냐. 당시의 뭐. 담수량에 따라서 네네, 예, 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고요. 이게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당연한 때문에.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는 우리 설계하는 쪽에서도 변기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 냄새와 불결한 걸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왜 소변기 벽이 네. 이 소변의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네. 푹신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받으면 바로 흡수해버리는 아니, 튀지 흡수는 않고 못하더라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던 게 일단은 조준을 잘하기 위해서 뭐 했던 파리 게 굉장히 그려놓고 많아요. 뭐, 예. 그 안에다가 파리도 그려놓고 또 집중하라고 그 위에다 여자도 그려놓고 뭐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 변기 모양도 하여튼 집중하게 뭐 하게 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스펀지로 흡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물을 아예 다 흐르게 합니다. 벽 자체에 완전히 물이 흐르게 가. 그런 건 있죠. 네. 이미. 그렇게 예.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알루미늄을 쭉 해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계속 흐르게. 예.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근데 예.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네. 특히 이제 남자 화장실이 그 소변기 옆에 네. 소변이 튀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거기 와서 자주 청소하시는데 네. 소변을 누구 있는데 막 대걸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요? 그럼 막 소변 보다가 다리를 막 들어야 되고 남자들만 아는 고충이 있어요. 그게 강아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침해당한 그런 강아지 포즈로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게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네. 그게 이제 그 소변을 갑자기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리를 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뒤로 돌 수도 없고. 모욕감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모욕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는 방어 능력도 생기셨다. 뭐랄까요? 아 이거 처참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야 네. 소변기를 그럼 깊숙이 파면 될 거 아니야. 네. 벽 안쪽으로 네. 그거 하나 하고 네. 아니 이렇게 그 물이 닿으면 바로
물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류가. 뭐 물질에 요새 따라서. 뭐 있기는 있죠. 네. 요새 저기 뭐 있기는 그런 걸 할 있는데.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하기 전에 깊숙이 파는 건 어때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변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요. 네. 저처럼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뒷모습을 우리는 그대들의 뒷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거 왜 지나가면서 화장실 지나칠 때. 지나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냐면은 네. 하다못해 청와대 저기 뭐 남자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러면 남자 그렇게 돼 있어서 화장실에 그 대변기하고 소변기 위치를 바꾸자? 아니 그래서 어떤 네. 분이 어떤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셨다고 그럽니다. 거기 네. 가셨다가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쭉 지나가다 보면 남자들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많으시죠? 그렇게 저게 하는 게. 남자들한테는 그 이상한 장면은 아니죠. 글쎄요.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네.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의 바르니까 우리는 못 본 척 해주죠. 못 본 적 해주지만 봤을 때는 무슨 기분인가요? 눈은 마주치는 경우가 이제 어쩌다가 정말 눈이 마주치는 경우라면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희한한 경험일 겁니다. 아니 소변을 그래서. 보다가 왜 고개만 뒤로 돌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네. 제가 그때는 얘기하고자 하는 유일하게 거는 아주머니가 대걸리를 아니 공격해도 왜냐면 돼요. 저는 이거는 저거 하고 싶어요. 왜 청소부를 여자로 쓰느냐? 네. 그리고 왜 그거는 뭐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부가 청소하도록 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읽고 결론은 지냅니다. 자 우리 남자 김호준은 결론이 깊게 파든가 스펀지처럼 그래서 조준과 발사와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결론은 모든 문제가 비롯된 소변기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요? 아, 그래서 남자들을 다 앉아서 보게. 소변기 없애면 안 됩니까? 소변기를 없애면요. 네. 자, 일어날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 남자들이 앉아서 볼 것 같죠? 아니요. 네. 서서 봐가지고 양변기에 뚜껑이 다 오줌으로 튈 겁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아니, 공중 화장실에서. 그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동거를 하거나 결혼하고 났을 때 싸우는 부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많이들 네. 싸우는 건데 그 뚜껑 위로 올리지 않고. 올리지 않고 하느냐, 네, 뭐 이거 그다음에 왜 앉아서 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외국에서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플리즈 남자도- 앉아서 하십시오. 예. 플리즈 피 뭐 이러면서 앉아서 해달라. 근데 남자 소변기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게 어려운 일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기 자체가 없어져. 물론 이제 공간의 문제도 생기고 똑같은 이제 여성들하고 그 차이나 이런 거 생기지만 남자 소변기가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아이 무슨 소리야. 당장 지금 여자랑 안 살아요. 집에. 그 집에 남자 소변기 없잖아요. 예, 예. 그죠? 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아니요. 비행기 안에. 그거는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고급 하는데 안 가보죠. 고급한 호텔이나 고급한 카페 가면 소변기 없습니다. 소변기가 없이 고급 그냥 호텔에 왜 소변기가 없어요? 아니 남자 소변기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저것처럼 해요. 그냥 뭐 남자 여자 별로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더 고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집이나 아니 소변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여자 화장실은 이제 소변기 없이 방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 화장실은 항상 방이 숫자가 적어요. 네. 왜냐하면 소변만 보는 사람들은 짧게 소변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회전하거든요. 회전 속도가 빠르죠. 네네.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요. 네. 그거는 남자도 앉아서 굉장히 말하자면 작은 거고 이거는 뭐 굉장히 깊은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몇만 년 동안 네. 우리는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고 서서 하는 게 편하다. 네, 네. 흙에다 쌓아야 나는 좋다. 뭐 이런 식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여러 가지 남성 문화들, 마초 문화들 뭐 이런 그건 것들이 마초 문화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불결해요. 저는 왜냐하면 불결한 건 동의하는데. 아니 제가 불결한 거는 튀는 것 때문에 불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 남자들이 과연 손을 씻고 나왔을까?
아니,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은 네. 손 씻고 나왔다고 쳐. 아니, 저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도구를 몇 번씩 손으로 직접 만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아니, 그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야만 적 아니에요? 그건 이게 오늘 좀. 이거 뭐랄까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본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네.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네. 누가? 수컷이. 소변기를 함으로 해서. 아니, 아니야, 근데 그리고 소변기가 없었을 때라고 해서 공간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본능을 계속해서 강화하거나 사회적인 이런 스티그마를 강화하는 게 있는데 바로 남자 소변기가 그 역할을 한다. 거꾸로 저는 네. 그런 강화한 역할도 있지만 남성이 애초에 수컷이라는 동물이 애초에 그렇게 서서 소변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그런 소변기가 나온 거죠. 원래 앉아서 보던 남성을 소변기 때문에 서서 보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예. 만약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집에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집에는 친정 집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나는 여기서는 못한다. 물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2, 30년이 있다가 그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 요새 그 어린 학생들도 남자애들도 집에서 굉장히 앉아서 보는데 익숙해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그리고 가정 저는 교육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달라지는 데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거는 좀 인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그게 냄새가 나고 이게 위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100% 동감하는데 여성들이 보기 편하라고 남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남자들 서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생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봅시다. 집에서 서서 봐요? 서서 보시오. 집에서? 당연히. 집에서도? 예. 각기 오늘 이걸 들으시는 남성분들, 저는 집에서 서서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남자분들 몇 분 안 보셨겠죠. 그거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 뚜껑을 열고 보느냐, 그러니까 양변기에 뚜껑을 그대로 둔 채 물이 튀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초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자꾸 계속해서 앉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앉는 게 편하다는 앉는 걸 분도 알게 돼요. 있겠죠. 응. 근데 앉는다는 건 남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지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바지를 다 내려야 문제는 되고 앉아야 모든 되는 문제는 동작. 남자 소변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소변기 자체를 없애는 거는 남자의 본능 수컷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억제한 다음에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부자연스럽게 거잖아요.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그거 저는요. 대단하다고 소변기 좀 개발해달라 안 튀게 좀 깊이 파달라. 아니 그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있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화장실들이 많은데 네. 가령 성균관대 국제 무슨 거기에 남자 화장실은 그 여자 사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달 전에 뭐 난리를 하더라고. 이게 모욕적이다. 왜 여자가 나를 들여다보냐. 외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몰입하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네. 아마 그래서- 태어난 직후부터 모든 그 남자 아이들에게 소변은 반드시 앉아서 봐야 된다고 교육하면 네.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도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라보고 하면 남자 아이들은 서서 볼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생리 구조상. 네.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네.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은 네. 왜 이것에 대해서 논문들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과제들이거든요. 가끔 이제 조금 소변기를 조그맣게 깊이 파주세요,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작게 그 구멍만 깊이. 그래서 그러면 되지 여성들이 않을까? 남자들도 앉아서 싸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게 편하다는 그 남편을 그렇게 훈련시킨 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그거는 다른 거는 다 동의하는데 여기는 그냥 남자가 생체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를 신체적 구조 그런 거를
여자들이 냄새나고 불편하고 보기 싫다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자들 보고 얘기하다 서서 싸라고 보니까 한다. 우리가 여자 화장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요새 네. 여자들 보고 서서 니네들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려면 니네들도 서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서로 신체 구조가 다른데 그걸 보기 싫다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니 깊이- 저는 깊이 근데 파주십시오, 깊이. 이거는 저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자 화장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치 내용이 영남으로도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지역 정당이 없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꼭 민주당,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 잘하니까 지지는 하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격려와 기대도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못할 때까지 박수 쳐줄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아, 잘할 때 박수 칠 거예요. 예, 예. 잘할 때 박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전 대표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박수 치니까 네. 왜 문모닝 하다가 이제 문생큐냐? 하고 했잖아요. 아니,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잘못해도 박수 칠 거예요. 잘못할 때까지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인데, 제 말은 당연히 그렇죠. 초반에 잘할 때도 국민의당으로부터의 박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저도 박수 얼마나 많이 쳤어요. 예, 대표님을 제외하고요. 예. 아니요, 우리 당에서도 잘한 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하간 국민의당이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할 때 박수치고 잘못할 때 혼내고 뭐 이런 역할이면 당연히 이해가는데 지금까지는 잘할 때 박수 쳐주는 모습은 안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저도 예. 우리 당에서 잘할 때 박수를 많이 치니까 당내에서도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혹시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뭘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느냐? 또 검찰에 걸렸느냐? 예. 이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검찰에 걸렸느냐? 예. 예, 저는 하도 많이 잡혀다니니까. 네. 그랬는데 예. 지금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옳았다. 당내에서도 대표님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한 오해를 예. 우리 당내에서 아주 심하게 하더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다 못하는 것은 잡고 예. 대안 내고 저는 추경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자. 가령 지금 청년 일자리나 노인 복지나 공무원의 증원도 경찰이나 소방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는데 여기에 가뭄 대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또 공무원을 지나치게 증원하는 것도 공공 일자리만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은 대안을 내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함을 보면은 내용이 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을 미리 워싱턴에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은 북한의 체제상 외국 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평양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개춘영 인도의 북한 대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은 북한도 핵실험의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즉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미북 간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밝힌 강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 그리고 평화를 길로 간다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국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소란을 피웠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라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고 네. 미국과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정인 특표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고 계산돼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리 그러한 얘기를 밝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그 발언으로 깨졌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경로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분들이 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외교협회장 모든 분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김어준의 뉴스 공장.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립니다. 문정인 특보 발언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었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청수님. 네, 목소리 오늘 힘이 있으시네요. 네. 김청수님 목소리가 더 빵빵합니다.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신다고 하고 조만간 한번 나오셔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시점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란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니다, 내가 틀렸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옳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 네. 일련의 대북 전문가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서 동결하자. 그렇게 되면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옳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CBS 인터뷰나 또 어제입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특히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한국 내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발언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예. 느낀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무슨 호남의 정서와 햇볕 정책 뭐 DJ 국민의당 여기 연관하는 김총수가 이상해요. 그걸 굳이 부인하시는 대표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아니, 제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한 게 저- 틀리면 그걸 지적하세요. 예, 대표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대표님과 예. 김총수가 동의하면 됐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최근의 발언이나 입장 등이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에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거꾸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지지 기반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발언이나 최근에 액션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찍 호남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5.18 기념사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걸려오지 않느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 아직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네.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수차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민주당 현재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의석수로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일당을 지배를 받다가 정치를 보다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겠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좋다. 국민의당이 건재하게 잘 견제를 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소위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인도 대사가 일본도 북한도 호응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양태츠 국무위원과 인민총참모장 네.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즉각 중단하고 북구간 기관과 이 사업을 금지한다 하는 그 제재도 중국이 강하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의 압력을 받는 김정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진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북한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도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과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내에서도 또 각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대표님과 유사한 반응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아마추어의 극치라고 하니까 대표님과도 다르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의 당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청수가 자꾸 우리 국민의당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향된 생각이에요. 대표님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과만 대표님과만 다른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호남의 정서라든가 혹은 뭐 DJ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계승한다면